오늘 강연 시작에 앞서서 향후 강연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회 K 정신은 무엇인가 조연 논설위원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로는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백성호 기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서로 같고 다른가 송영민 주임 신부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3월에는 하나주의 그 보편적 사상에 대하여 이 조수철 교수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5월에는 종교와 전쟁이라는 주제로 박현도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6월은 이제 사서와 관련돼서 고전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방학 지나고 8월에는요, 성덕도 사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 계시는 고인수 원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는 삼국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민상기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10월에는 화엄학으로 보는 불교학, 문광 스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아픈 화가라는 주제로 한성구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방학을 맞이합니다. 2026년도에는요, 1월에는 한국 철학의 원형이라는 원형이죠. 이기동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2월에는 이제 정준명 회장님께서 이병철 회장님, 그 이건희 회장님을 모셨던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이병철 회장님의 리더십을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3월에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역시 동양고전을 제가 얘기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오광남 교수님께서 인간 여전히 종교적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6월에는 러시아 정교와 전쟁사로 류한수 교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방학을 맞이하고요. 8월에는 이제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한신대학교 전철 교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스승과 가르침의 전통 한재훈 교수께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역시 문관 스님께서 사교 회통의 정신 탄어 스님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또 오강란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성혜영 교수께서 신비주의 주제로 하실 예정입니다. 방학을 맞이합니다. 2027년까지 우리 꽉 짜져 있습니다. 2027년 1월에는 정경일 박사께서 한국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2월에는 한국 무속에 대해서 김동규 박사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원불교, 장진영 원불교 교무께서 원불교 관련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4월에는 윤영호 기획부총장께서 잘 사는 거에 대한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요, 김지영 교수께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도교의 관점을 말씀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김용휘 박사께서 동학의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말씀할 예정이고요. 방학 맞이하고 8월에는 조성택 교수께서 만해와 하남에 대해서 근대 불교에 대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에 또 문광 스님께서 한국의 원유와 의상을 두게 된 한국 불교를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홍혜영 교수께서 동학에 대해서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2028년도입니다. 김종일 교수께서 재미있는 유전자 이야기로 유전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께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씀 나눌 겁니다. 이제 가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최근에 AI가 핵심이니까 미래 인류의 신
과연 AI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 최영선 교수께서 한국 사상의 전통과 특성, 특질에 대해서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5월에는 강성용 센터장께서 인도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예, 6월에는 정상식 변호사님께서 신화와 종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방학 이후에 세계일보 배영국 논설실장께서 비움을 가지고 자기 혁명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네, 2028년도까지 박재거 원장님의 탁월한 해안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역시 한국인데요. 저는 일찌감치 우리 제 존경하는 최재목 교수님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었고요. 공부할 때부터.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공부를 하셔서 최재목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사상적 특성과 아니면 보편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퇴계학이라든가 특히 또 조선 시대의 또 다른 학파였던 양명학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무간이라는 것은 우리 박재갑 원장님의 또 가장 박사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국을 표현하는 핵심을 무간으로 뽑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최재목 교수님 모시고 강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박재갑 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갑 원장님 비롯해서 제가 정말 사랑한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고재석 교수님 등등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일찍 원고를 드려서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1시간 정도 혹은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상에도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참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어, 매달 이렇게 강의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어, 박재화 원장님의 박사 논문이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천인무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 말씀드리니까 천인무관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가미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강이 노벨상을 받고 또 사이먼 존슨 외에 3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중에서 제도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전통이 분명히 있다 하는 점, 그 점하고 또 연관이 좀 되고 해서 내심 좀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은 이 난랑비서라고 하는 최천 선생이 남긴 글 속에 포함삼교 접하군생의 포와 접의 정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사상을 접하면서 얻었던 것, 물론 포함삼교 같은 것도 삼교로 하는 건 중국에 대부분 온 거죠. 그러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틀을 우리가 구성해냈다. 그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좀 폴드폰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에너지라든지 또 다이나믹한 뭔가 역동성을 창출해냈다 하는 그런 점에 제 발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고재석 교수님 뭐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대로 주로 양명학을 전공하면서 동아시아 사상 비교, 필요에 따라서 문화 또는 뭐 역사 관계에 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예,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연속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젓가락이 있습니다. 일본 젓가락은 좀 짧습니다. 다른 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합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도 보면 닭들이 모이를 쪼듯이 옆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시락만 쳐다보고 합니다. 전공자들도 그렇습니다. 절대 남의 영역 안 보고 자기가 하는 영역만 죽어라 합니다. 그게 장점이자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지금 엔저가 된 현상들도 그런 전문성들이 옆도 보지 않고 그런 전문,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좀 깁니다. 오지랖이 넓죠. 옆에도 신경 쓰고 5만 군데 신경 쓰죠. 근데 한국은 적정하게 짧은 전문성 같은 것도 가지면서 또 포괄성, 일반성도 가진다. 그 점에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한 몇 개 많습니다만 한 두 개 정도 관심 있는 걸 추렸습니다. 우리가 애인이다 하면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흔히 우리 애인이다. 근데 일본에 가서 애인이라면 아이진 이러면 불륜 상대를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는 아이런 이러면 남편이든 뭐 부부간에 서로 아이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 함부로 써서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들은 이제 야 사내 대장부 어떻게 우냐 눈물 흘리냐 이 사내 대장부 사내를 대장부라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맹자라는 데 왔죠. 근데 일본에는 다이조부 이러면 괜찮아 됐어 다이조부 됐어 이러면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에는 짱푸 이러면 이제 뭐 사내라든지 남편을 보고 다시 짱푸 이러면 저 사람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할 때 표현하죠.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런 게 서브 텍스트로서 우리의 느낌과 태도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는 어떤 기청이 있고 각 지역도 그렇죠. 에토스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표정이나 느낌이나 태도나 뭐 웃음이나 이런 데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청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걸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를 가지면서 또 어떤 걸 수용하지만 불수용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바이브레이션을 가지면서 깊이 있게 역류를 해간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토대로 재창조를 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비욘드 오리엔탈리즘을 쓴 달 마이어라고 한 사람은 이런 날숨과 들숨 요 사이에 주목합니다.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내뱉는 그 사이가 만약 끊겨버리면 죽음이죠. 우리가 들숨은 있고 날숨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지적 경합적인 어떤 대화 같은 게 있다. 예,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국주의나 일민족주의를 좀 넘어서 다문화나 좀 상호문화로 나아가는데 뭐 충분히 한국은 이런 저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1등 국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혼이란 거는 전체죠. 큰. 그리고 강리는 논두렁 박두렁 영역이고 세계 지도, 세계 영역이란 말입니다. 역대 국도, 많은 세월을 거쳐온 나라와 도시를 다 표현한 그림. 1402년 정도의 그림인데요.
아주 멋진 세계 지도입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때 조선이 그려낸 지도에 조선을 한번 보죠. 엄청나게 크죠. 네, 중국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를 이때 표현했다고요. 이때부터도 우리가 갖는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력과 어떤 자부심 속에 만드는 게 천하도입니다. 이건 조선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TO지도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지도이자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태극도설처럼 음양 이렇게 되고 천원, 지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평통보처럼 네모와 동그라미 이게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이제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도 가운데 그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려낸 창의적인 하나의 지리 감각이고 인문적인 감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중화라고 하는 것은 팍스시니까 팍스는 평화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문화 해구산처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적인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뭐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아주 감각적으로 잘 운영해 가면 한국이 아주 무난하게 헤쳐나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한국 문화 이제 제가 뭐 중국이나 동아시 사상사를 했으니까 사상사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의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 점입니다. 예, 결국 한국의 에토스가 뭔가, 그리고 한국만이 갖는 한국의 마인드가 뭔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문화는 단일 민족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단히 하이브리드적이고 싱크리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그 혼합적인 마치 비빔밥처럼 그런 뚝배기의 정신 같은 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제가 네덜란드에 있으면 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휴게노프에 가서 튤립도 찍고 남학신 치전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네덜란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이 튤립도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건너간 것이고 이 외래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또 튤립에는 명명을 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 놓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레이덴 대학에서 처음으로 온실에서 키웠는데 누가 살짝 훔쳐가서 이게 유포를 시켰죠. 그래서 네덜란드 황금시계는 튤립 한 뿌리가 국원 한 뿌리가 지금 비트코인처럼 몇 억 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게 팔리고 그냥 실물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팔려 나갔던 거죠. 예,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 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네덜란드 황금기에 그때 현미경과 망원경이 발견되고 데카르트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이런 꽃이 그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에도 외래의 꽃을 가져와서 정말 우리 문화처럼 따뜻한 우리 담벼락처럼 뭐 시골 마을처럼 그렇게 생긴 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꽃밭에서 뭐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부르겠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거 얼마나 정겨운 노래입니까? 그게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그게 나팔꽃도 나오죠. 채송화는 브라질에서 온 거죠. 원산지는. 봉숭아는 인도, 말레이시아, 외래산입니다. 중국에서 온 거고 나팔꽃은 인도입니다. 원산이. 하나도 우리 게 없죠. 그러나 우리 게 아니면서 대단히 우리 것인 것으로 만들어간 저력, 이게 문화의 저력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면 자, 이런 이제 우리 문화를 만드는 고청, 뭐 어떻게 보면 아키타입적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융이 이야기한 거죠. 칼 융이 이야기한 건데, 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뭐 돌아가신 김지하 선생도 영남대 석좌교로 와 계시면서
이 아키타입적인 걸 되게 중시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저도 뭐 그 점에서는 뭐 우리 대학이던 조동일 교수 같은 분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현대까지도 묻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보이는 형태 나오기도 하고 안 보이는 심미적인 형태 나오기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한 바가 큽니다. 예, 원료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채치원 채치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해운 채치원, 예, 고운 채치원, 난낭비서, 화랑 난을 위해서 쓴 비문의 서조, 본문은 남아 있지 않고 요 서문만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포함 삼교역에 접하군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포라고 하는 뜻하고 접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관심을 가졌는데 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똘레랑스 같은 우리가 대단히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 대단한 우리의 똘레랑스 정신 내부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포함 뚝배기 같은 정신이 있고 또 하나 접하군성의 접이라고 하는 컨택이나 터치죠. 우리 터치폰 하는 일찍이 터치해 간다고 하는 정신은 오래전부터 고총으로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와 접이라고 하는 요게 아주 하나의 뭐 철학 에피스템의 일종의 프레임이죠. 개념 구조로서 쭉 지속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 공자, 노자, 석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온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어떤 틀 속에서 숙성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그 점이 저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고청, 높을 고가 아니고 오래될 고입니다. 아키타입 같은 게 있다. 이 포함의 포의 정신은 코스모폴리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초가 왕호 천축국전을 쓰면서 쓴 분이죠. 그분이 이 신라인으로서 빨리 서역까지 가죠. 몇 개국을 하셨겠지만 통역을 해가면서 이미 그때 세계인들이 나왔죠. 그리고 접하군생,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은 컨택하고 터치하는 또 연결해가는 커넥팅하는 연결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 이게 지금의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예술인들이 하는 젊은이들이 하는 것도 이런 정신들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포함 삼교 정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이 좀 빠릅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습니까? 요 정도 톤이 괜찮습니까? 예, 예, 신라의 풍류도 풍류란 말은 참 좋습니다. 풍류란 잡지도 있고 바람과 흐름, 좋죠. 이 여러 풍류의 일찍 그 눈을 뜬 분은 이 소설가 동리의 맏형인 범부 김정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신라의 제주 역할을 했다. 서정주 미당 선생이 범부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신라의 제주가 돌아가셨다니 펑펑 울었다는 그 정도로 천재적인 분인데 뭐 제도권에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제자도 없고 했지만 이분이 하여튼 풍류, 동학, 화랑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한국이 가더라도 이런 정신들은 다시 되새겨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입니다. 풍류 정신이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포함이란 정신은 하나의 우리 문화의 형식이고 개념이고 틀이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그릇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하나의 세계인의 정신이다. 이 그릇에 동서양의 무엇이든 우리 담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역동적인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걸 지녀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조각조각들 모아서 한 장의 조각보 를 만드는 우리 엄니들이 이렇게 이 조각조각 짜투리들을 모아서 이 만들어내는 정신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짜투리들이 부품이 된다면 스마트폰에 그게 몇천 개, 몇만 개가 된 건 스마트폰 부품처럼 하나하나 노하우를 갖고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반듯한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 같은 거는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미학성을 갖고 미학을 갖고 또 이걸 가지고 예술을 하는 분들도 있죠. 뭐 외국인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어떻게 이 조각을 가지고 짜투리를 가지고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냐. 예, 그런 말을 듣고 납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말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닭도리탕이란 말을 저는 참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닭이 그냥 우리 닭이고 도리는 일본말 도리, 그것도 닭이죠. 탕은 중국, 그러니까 닭도리탕의 말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짬뽕의 말이 들어있냐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아무런 그게 저항금 없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가마솥, 가마는 일본 말이죠. 솥은 한국말이죠. 가마솥 국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솥솥밥이죠. 솥솥 국밥. 예. 뭐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법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심층적인 심리의 또 문법까지도 연결돼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간다라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 알렉산드로 70여 개를 건설하면서 인도에 오기 직전에 죽죠. 그 후예들이 저 간다라 지방에 가서 간다라 불교를 거기서 불상이 나오죠. 간다라에서 불상이 나오도 마투라에 나오지만 이 간다라를 통해서 온 게 선역을 통해서 에, 우리 이 한국에까지 불상들이 전해오죠. 그런데 한국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대단히 한국적인 얼굴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주에 가면 할매 부처라고 있습니다. 진짜 할매. 할머니를 닮은 신라시대의 어떤 할머니의 덕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겠죠. 그분을 이제 불상으로 만들어 그려 넣었는데 신라의 와당의 그 미소, 천년의 미소처럼 대단히 이 신라적인 겁니다. 아, 이런 점들이 저는 탁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정신의 원리를 좀 더 올라가면 아까 포함의 정신과도 되고 접하고 접과도 연결됩니다만은 저는 그 고은 선생의 이 말은 진짜 짠한 그 글이라 생각합니다. 부도 불원인 대저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다. 이건 이제 요게 중용이라고 하는 데서 온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중용의 말을 우리 걸로 바꾼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부터 멀리 사람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인무이국, 사람이면서 하국, 이국이라고 하는 게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우리가 싸이라든지 우리의 예술인들이 세계에 뻗어나가서 뭐 음악인이 되고 백남준 같은 예술인이 나오고 자기 나라처럼 외국에 가서 활동하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신, 인간에게는 이국이란 게 없다. 그래서 동인지자, 동인은 당시에 계림이죠. 동인, 신라의 자식으로서 위석 위유 필야, 석가도 되고 유자도 되고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찬도 들어가겠죠. 크리스찬이든 뭐 과학자든 누구든 우리가 한국의 조선의 한반도의 자손으로서 석가도 되고 유학자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대양, 서쪽으로 대양을 떠서 건너가서 저게 나란다 대학을 가기도 하고 몇 개국을 통일하면서 그리 갔죠. 풍파를 끼쳐가면서 중력종학 거듭거듭 번역을 하면서 통역을 해가면서 학문에 종사했다. 야, 멋진 말입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치원 자신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했죠.
그 양주에 저는 가봤습니다만은 제치형 고운기념관을 덩그렇게 잘 지어놨죠. 그게 관료까지도 지내고 그 신라인으로서 관료까지 지내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라 해서 가서 성공해서 와서 그래도 찬밥 대우받았죠. 그 돌아가신 것도 잘 몰라요. 아마도 해인사에 어디 사시다가 무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보면 고운 해운대 해운대 그것도 해운 최치원 선생의 흔적들이죠. 그래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을 남긴 정신은 대단히 세계적인 세계인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인무 이국의 정신에서 뭐 이영애라든지 가수 싸이라든지 BTS라든지 지금의 한강이라든지 이런 정신들도 나오고 또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달마도도 서안의 비림인 달마동도도 달마가 동쪽으로 건너왔다 하는 밑에 있는 작은 저 갈대잎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소승불교의 뜻이라고 그래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아주 가냘픈 저 돛담배 이파리 하나를 타고 이 동쪽으로 왔죠. 예, 근데 뭐 신발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졌다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열반의 의미죠. 예, 신발을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건 죽음의 의미인데 어쨌든 김몽도가 그렸을 때는 조선의 선녀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국이 그릴 땐 또 조선의 모습을 그렸어요. 이런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양에도 보면 빈센트 반 고가 들루크아의 피에타를 모방할 때 그 예수의 그림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린 예수의 그림을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바꿔놓죠. 하나의 모험이기도 하고 고통받는 그는 예수 자신이 예수기도 하면서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바꾸는 뭐 안에 스킬들은 외국에도 있지만 조선도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포와 접의 포용과 연결, 톨레랑스와 컨택과 터치의 이 정신들이 결국은 그 천인무관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또 다른 천의 얼굴한 영웅처럼 이렇게 모습을 변용해 가면서 나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원장님의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앞서 뭐 고재석 교수 말씀 강의 연사 중에 속해 있는 존경하는 이기동 교수님도 이 천인무관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양촌 권근 선생이 만든 최초의 불교 사회 고려를 거치고 유교 사회에 넘어오면서 그 교과서적으로 학생들 가르칠 만한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 할 때 그 텍스트에 속해 있는 그림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조선의 사상에 어떤 설계도, 이성계도 있고 정도전도 있지만 권건 선생도 하나의 사상의 설계도를 짜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 위에 머릿속에 천이 있죠. 하늘이 우리 속에 정수박이 요게 숨골에 딱 박혀 있죠. 하늘이고 숨골에 딱 박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죠. 이런 정신들은 동학에도 인내천, 내가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가 화엄경을 중시하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정신이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원지방, 머리는 둥글고 몸은 네모나다. 그 요 글자는 생각할 사자하고 똑같습니다. 저 생각사에 보면 밭전자는 머리 이 두뇌를 의미하고 마음심은 네모난 마음 심장을 의미하거든요. 요 글자 자체가 생각사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 퇴계 선생이 추만 정지훈의 그림을 약간 고쳐서 만든 게 천명신도죠. 거기에도 요거를 이제 평면을 했습니다마는 양촌 근근의 정신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천원지방. 이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종의 에피스템의 우리의 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천인 무관의 정신은 제가 우연히 그림을 보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에 보면 쪽에 이렇게 제시 그 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간 쪽에 보면요 글씨들이 양옆으로 대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글자 숫자를 보면은 열자, 열한자, 일곱자, 일곱자, 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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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두자, 한자. 그 한자로 된 게 요 사이 간자입니다. 요 금강산 모습을 그렸죠. 아주 멋지게 글자로 또 그렸고 그 사이에 중간 연결하는 게 음과 양, 동과 서를 연결하는 게 사이입니다. 사이. 이거 참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 사이. 예. 사이에서 노는 거죠. 예, 사이. 예. 요 천인 무관 정신은 이 양명학에도 한국 양명학에 독특하게 여기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하늘과 땅은 이 전 만물을 담는 그릇이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만이 있고 왼쪽에 물이 있고 만 밑에 일체가 있고 물 밑에 무관이 있습니다. 무관. 천지 만물 일체 무관. 이렇게 선을 긋지만 한국은 이걸 막이라고 해요. 막. 예, 막. 요즘에 심홍동이란 사람이 이 개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포의 막처럼 막이 터져버리고 없어지면 안 된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보호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막이 있죠. 그 막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무관의 형태로 있다 하는 점입니다. 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정신은 예, 스티브 잡스의 점을 연결하라 하는 그래서 저 만물일체는 만점일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를 잘 아까 조각보 보셨듯이 뭔가를 잘 연결합니다. 오지랖이 넓고 넓은 수가 있고 주변머리가 있고 사돈 팔촌에 뭐 촌수까지 연결해내는 탁월한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영역에 우리의 시조에도 천인무관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읽으면 좀 깜짝 놀랍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이 절로란 말은 장자 철학을, 장자의 자연이란 말을 아주 잘 드러낸 겁니다. 몸은 자력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절로 돼야지 돼야 되는 거지 하는 것처럼 이 절로라는 정신 있는데 일종의 풍류적인 거죠. 송순이 지연돼 보면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한간 다란간에 청푼 한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여기에 삼간이 있고 초려 삼간 결국은 한 칸이죠. 소가 삼간이라는 게 보면 뭐 흑간도 들어있고 이러면 한 칸인데 요 삼간이 한 칸이고 또 밑에 가면 반 칸으로 줄어듭니다. 십년을 경영하여 김장생의 시인데요.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칸 지어내니 반 칸은 청풍이요 반 칸은 명월이라. 세 칸에서 한 칸으로 한 칸이 반 칸으로 아예 줄여버리죠. 아예 없어요. 아예 이걸 없애버리죠. 칸막이 모자. 예. 이게 대단히 압축되고 미니멀리즘이 있다. 극미니멀리즘. 아주 압축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정신입니다. 예, 영주의 소수서원에 가면 소수서원이 그 뭡니까? 거기 보면 세 칸인데 텅 비어 있어요.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예. 거기도 오면 학구제에 가시면 텅 비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산들이 병풍처럼 보이도록 하고, 근데 밖에 있는 걸 다 끌어들이죠. 끌어들이면서 이 비어 있는 칸들이 세 개를 같이 하는
이걸 차경이라 경치를 빌리는데 차경의 기법인데 대단히 중요한 정원의 기법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넓은 수입니다. 숟갈 숟갈 하나 얹지 하는 정신이죠. 숟갈 하나에 턱 얹어 놓는 정신. 뭐 숟갈 하나 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명 식사하는데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극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이 수저함을 보고 외국인들은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수저함. 요즘에 탁 넣으면은 수저가 없는데 당기면 수저함이 들어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 재밌게 생각합니다. 수저. 예. 초가상간, 이게 영남대에는 보면 영주에서 옮겨온 수몰지역, 안동, 영주 이런 옮겨온 집들이 많은데요. 까치 구멍집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 기퉁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까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집집 안에는 소들도 살고 주인도 사는데 옛날에 소가 귀했기 때문에 소가 감기 들까 싶어서 숨소리가 나고 하면 따뜻하게 불도 떼주고 그럼 또 새들도 와서 먹이도 쫓고 새와 소와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게 까치구멍집이 있습니다. 이게 영주라든지 안동 북부집의 집의 형태인데 이것도 천인무관의 모습을 그 사상을 담은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초가상, 요게 수저함도 그렇고 초가상도 그렇고 또 담양의 소세원 이거 보면 일본이나 외국 일본인들 보면 정원이 어디 있어요? 실컷 보고 나서 일본의 천년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을 이해 못 하거든요. 교토의 정원은 대단히 인공적입니다. 아름답다는 건 꿈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는 천년의 의미가 아니고 인공적인 자연이다. 한데 우리는 그냥 천년이죠. 예, 천년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의 폴더폰 같은 삼성의 이런 폰들도 만드는데 귀한 건 아닌가. 뭐 그런 간의 억척을 포함해서 해석을 해봅니다. 예, 천인무관은 자타무관으로도 연결됩니다. 정입니다, 정. 우리가 정이 많아요. 이 정 때문에 노래 정 때문에 나는 어떻게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 때문에 울고 정 때문에 한이 되기도 합니다. 정이 연결에 맺히기도 하고 또 개체가 개체답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초코파이에 보면 정이죠. 근데 중국에 가면 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인으로 되면 요런 요 폭요해가 요 유인 유붕우 인이 있고 친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이 개념 이해가 다른데 물건을 팔 때도 그 마인드 에토스를 만나야지 들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각국의 요 세계에서 팔고 있는 거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정이란 거를 한국의 네이버하고 중국의 바이두하고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은 6개, 일본은 7개, 한국은 정해서 14개쯤 돼요. 다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정이란 게 대단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면서 이 좀 폭을 넓게 갖고 있고 또 두께도 좀 다르고 한 것 같아요. 네. 이 정은 일본 같은 모노노 아와레에서 어쩔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 고도와리, 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학파 할 때 이를 중시하죠. 일본은 모노노 아와레, 와비, 사비하는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거를 중시하거든요. 그 일본은 보편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이학이라고 하는 그 의리 정신 그런 것도 있으면서 내면에서는 대단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정은 과불급, 과하기도 하고 불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을 잘 다뤄야 되는데 감정교육, 회계도 그렇고 감정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에 넘치고 정이 메마르고 하죠. 그래서 다정이 병인 양 하여 이런 시조도 있죠. 또 정한가 노래도 있죠. 가야금 12줄에 뭐 서름을 거룩하는 그 정은 한이 되고 정은 병이 되고 그 이걸 또 잘 다스리면은 약이 되고 소통의 통로가 되고 좋습니다.
자, 이제 무관에서 천인무관에서 아까 정으로 왔다가 이제 통으로 제가 조금 노선을 갈아타겠어.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예, 통이란 이 사상적 미만 이제 통으로 가는데요. 요거는 의상대사의 법성계 아주 이 그림에 제가 빠져서 한 20년간 고민하는 게 아직도 못 푼 게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거를 풀어서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요. 쪽에 보면 오른쪽에 터벅터벅 저 글자에 제가 한 20년을 꽂혔어요. 이 그림 속에 저게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저건 한국인 특유의 그런 글이에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호의 노래라든지 또 어떤 노래 속에 젊은이들 요즘 터벅터벅이라는 노래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벽암록이라는 데 보면은 어덜덕자, 특별할 덕자, 더 해서 그게 뭔 뜻인가 하면 그게 달관한 체념 하나 달관한 선사들이 걷는 걸음걸이가 터벅터벅이에요. 그걸 번역을 터벅터벅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데 걸음걸이를 탐구한 의사의 기록이 유럽에 남아 있었는데 조로조 아감벤이라는 학자는 제가 책을 보니까 서양에는 오랫동안 뒷걸음 걸음걸이를 관찰해서 병을 치유하는 그게 남아 있대요. 요즘에 걸음걸이 교정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탐구하는 쪽이 있는데 특유의 걸음걸이에요. 제가 요건 뭐 다른 나중에 제가 완성이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원형들이 소통을 하면서도 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걸어가고 소통해 가는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그게 법성계에 있다. 법성 원융 무이상에서 해서 구례 부동 명위불 법에서 불에 이렇게 기착하는 거죠. 210자. 그걸 축약하면은 의상이 8자리였습니다. 행행도처 지지발자. 그러도 그 자리 가도 떠난 자리 노래에 보면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노래번 그 자리에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이 똑같습니다. 또 한용운에 보면은 나는 님을 보냈지만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방목을 해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가래. 그게 묘한 착시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 이런 하나의 소통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불교도 우린 회통불교, 통불교가 있습니다. 그래 화쟁, 쟁론, 말싸움이 부단하게 있으면서 그것을 버무르는 화하는 이런 정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이건 고려 말에 정몽주 보원 선생이 사서집주를 그냥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막힘없이 이야기하자. 모건 선생이 몽주의 논리가 가로로도 설명하고 세로로도 설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횡설수설한다. 예, 횡설수설. 대단하죠. 우리가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횡설수설. 이게 나쁜 소리지만은 술 취해서 이게 아니고 진짜 사통팔다라는 거죠. 이게 최석정 선생이 했던 마방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래도 막 오일러가 만든 오일러 마방진처럼 9개의 글자, 요래도 수가 15로 똑같고 이래도 똑같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더 빨리 100년인가 뭐 더 일찍 만들었죠. 이 최석정 선생님 만듭니다. 묘하게도 이게 소통의 정신이죠. 특이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명곡 선생이 그 만든 게 행설수설 종횡문지 천인무관 통의 정신과도 연결돼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진의 두도의 처 소해가 남편에게 보낸 건데 선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만 있는 중국이 복잡 이게 8천수 정도의 시가 들이 요래도 읽고 저래도 읽고 뒤집어도 읽고 해서 한 8천수 정도의 시가 들어 있는데 대단한 그림이죠.
조선시대 이게 버클리 대학인가 어디에 남아있는 한국의 조선시대 규방에서 사용하던 문장 퍼즐인데 조선에도 이렇게 읽어도 시가 되고 규방에서 여인네들이 이렇게 읽어도 되는 저런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통일 정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3.1신고 대종교, 나철 선생의 대종교, 나철 선생이 어디선가 받았다는 3.1신고에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상철은 최고의 철학자는 통하는 사람이 최고다. 우린 쪼잔하게 뭐 이게 이거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일본의 그 장인 정신 같은 건 한국에서는 좀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쪼잔한 거. 근데 일본은 쪼잔한 게 최고죠. 쪼잔한 게. 근데 중철은 많이 아는 겁니다. 근데 하철은 지키는 거다. 하나만 딱 지키는 거. 그게 하철이고 그 중철은 중간되는 철학자는 많이 아는 거. 최고의 철학자는 통의 철학이다. 통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통입니다. 통하였느냐부터 해서 성경도 통신하, 꿈도 통하였는다. 그리고 뭐 통짜를 좋아해요. 우리는 통짜를 좋아합니다. 예. 그뭐 화백 제도 같은 것도 만장일치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해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십의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 정치에도 국민 소통수석 아마 이 소통수석을 두는 것은 외국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통을 이렇게 중시하면 막힌 걸 싫어해요. 예, 음. 예, 한 5분여 조금 더 해서 접하군성의 정신 이것도 소통과 이제 포의 정신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만은 접하군성의 정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인간을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 가면 글 쓴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식당의 아주머니를 잘 사귀면 음식을 마음대로 준대요. 또 싸서 준대요. 또 그 다음날 오면 무료로 다 준대요. 뭐 다 빌려주고 다 주고 아예 살아라 우리 방에 와서. 그걸 보더니만 이 사람이 가서 이게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세, 이 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 아닌가?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우리는 해석 못한 거를 외국인이 해석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무한리필이라는 거 보셨죠? 이게, 무한리필은 어디가 이제,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무한리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일본에 가보십시오. 요 닭구왕 요 조금 넣고, 단무지 조금 넣고, 뭐, 김치 요만큼 넣고, 200엔, 300원 다 하셨습니까? 펑펑 주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밥도 달라면 밥도 주고 국다 달라면 국도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홍익인간 정신의 발로다. 무한 리필의 정신이다. 그래 봅니다. 원효, 원효 스님도 일심의 근원에 지금 필요한 정신입니다.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서 중생, 무 사람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가는 게 지금 이 요익이든 홍익이든 하나의 근원,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자. 이런 이제 그래 삼국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이런 정신들이 밑에 쫙 깔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해원상생 정산 강일순 선생의 말이죠. 가슴에 척을 짓고 있죠. 척을 짓는 것도 우리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다 하는 그 사무친 원한을 풀고 서로 함께 좀 잘 살자. 이게 홍익, 요익, 회원 이렇게 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기 때 금붙이 모으는 건 대단한 정신입니다. 집집이 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내는 건 대단한 정신. 외국인들 그 찬탄을 하죠. 다음에 무한리필. 그리고 그 유조선이 이게 좌초해가 기름띠가 온데 이렇게 스며들고 했을 때 걸레를 수건을 가지고 다 닦는 이런 정신은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예.
또 그 국제 보상 운동. 예, 좋습니다. 한국은 이런 정의에 사무친 나라고 정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나라고 이게 정으로 소통도 되고 또 통한다면 뭔가 확 됐나 막 됐다 막 이런 정신들이 극 단순한 정신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뒤에는 뭐 우리가 한국은 공부를 중시하는 OECD도 인정하죠. 고등의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부터 무조건 서울에 가 살아라. 과거에도 스카이 대학 같은 데 다녀라. 그래서 공부를 해라. 정약용도 돈을 벌면 자식들에게 성 가까이 살고 더 벌면은 성 안으로 더 가라. 그리고 이곡 뭡니까? 이곡 같은 경우도 끝났나? 잠깐 하나만 더. 요게 그 이곡이 이 목은 이색의 아버지죠. 자식에게 나만은 모름지 왕도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 말은 서울이죠. 한국에 이런 집요한 정신.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아까 중력 종학.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통역을 하면서도 학문에 종사하는 그런 코스모폴리탄 정신은 한국이 앞으로도 그 배우고 또 창출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세계에 기여도 하고 이런 정신들을 베풀고 또 창출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려도 포함 3교 접하군생 줄이면은 포화 접의 정신으로 시작돼서 이게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현재의 우리 뭐 올해 시간을 지켜보고 사실 저는 뭐 어줍지 않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올해 29, 30 나이에 교수가 돼서 33년째 해서 뭐한 이제 정년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부가 현실 사회하고 하는 분이 다 있다고 하는 점들을 이렇게 좀 뼈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부분 한국인들이 잘하는 공부가 있고 같은 개념도 한국인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일본인들은 일본때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곡의 성악 지표라든지 폐계의 성악 집도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무라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성학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고 힘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사회거든. 칼의 사회에서는 성인 군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힘을 갖는 거죠. 그 이제 힘을 갖는 전통이 일본이고 우리는 그래도 부서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부서의 사회에서 사람을 죽여도 반 죽이죠. 반 죽이는 사회였고 그래서 앞으로 적 이런 정신들이 뭐 더 나가면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또 노벨 화학상 이런 게 10년대로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단체 사진을 찍고 다 같이 요 감동을 우리 회의장으로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나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